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의원 순으로 득표를 해가지고 모두 5명이 본선에 진출을 하고 초선 의원 2사람 즉 김웅, 김은혜 두 의원은 탈락을 했고 윤영석 의원도 탈락을 했습니다. 8명 중에 3명은 컷오프 되고 이제 5명이 올라가서 오는 6월 11일 이제 결판을 짓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득표 순서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언론이 확인한 결과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등이다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예비 경선은 어제 그리고 글피 26일 27일 사이에 당원 50% 일반 국민 50% 여론조사 방식을 진행했는데 여론조사 기관 2곳을 정해가지고 당원 일반 국민 각 2,000명씩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일반 국민의 범위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해서 조사를 했다는군요. 다음 달 11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6월 9일, 6월 10일 이틀 동안 당원 70%,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 혼합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황우여 당 선관위원장은 본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도록 결정을 했다고 했지만 뭐 언론 보도로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준석 돌풍이 본격적으로 본선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대충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이 세 사람의 격돌, 일종의 빅3 간의 격돌인데 여기서 당원 70% 그리고 일반 국민 30% 요 비율이 당락을 결정하는데 핵심입니다. 혹자는 왜 일반 국민 비중이 50%에서 30%로 줄어버렸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당대표는 출마를 할 사람이 아니다. 일반 대중들로부터 인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당내 일이 더 시급하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지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예비 경선에서 50%보다는 약간 낮춰가지고 30%를 하고 일반 당원 70% 일반인 30% 이런 비율로 했다. 좀 이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어떤 변화를 원하는 이런 여론에 부합하게 아주 이 비율을 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에 찬동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준석 돌풍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 특이한 것은 초선 의원으로 나온 2사람이 탈락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초선 돌풍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준석 씨는 초선은 아니고 지금까지 출마를 몇 차례 했는데 지역구에서 다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특히 2030 세대가 이 보수 지지로 돌면서 거기에 이준석 씨가 상징적 인물로 또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놀랍게도 지금 상당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 견제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준석 씨는 거기에 격렬하게 반응하기도 해가지고 다소 이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건 그냥 말로 하는 것이고 원래 이 경선은 그 정도의 잡음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승복하느냐 여부죠. 당대표에 누가 뽑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승복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격렬할수록 승복의 미학도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이런 평가를 반영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가 37%, 잘못하고 있다가 52%입니다. 이것은 전주보다 상당히 직무수행 평가가 상당히 올랐고요. 이게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올랐는지. 34%에서 37%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포인트 올랐고, 잘 못한다는 58%에서 5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포인트 떨어졌어요. 이게 대충 지난 한 3월 초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보궐선거를 피크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한다가 한때는 62%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0%포인트니까 많이 떨어졌고, 잘한다는 잘한다는 30%까지 떨어졌다가 37%까지 올라갔으니까 꽤 회복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에 비해서 2%포인트 올라서 3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26에서 27% 올라서 그 사이의 격차가 7%포인트인데, 대충 이 한국 갤럽 조사가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을 조금 다른 여론조사보다 낮게 보는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 갤럽에서 이번에 조사한 것 중에서 주목할 것은 향후 1년간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물었더니,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35%, 나빠질 것이다 30%, 3년 만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를 백신으로 회복하는 이런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것이 선거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즉, 내년 3월 9일에 투표를 할 때 우리 국민들이 경기가 상당히 호전되었다 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면은 이거는 여당이 유리합니다. 그 점이 주목할 바고, 또 하나 아주 재밌는 조사를 했는데, 군대 생활이 평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걸 물었더니 2011년에는 82%가 도움이 된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68%로 떨어졌습니다. 이 군대 생활의 그 가치에 대해서 좀 낮게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이건 국가적으로 별로 좋지 않고, 특히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군대에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경향이 유지되고 있고,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 42%,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가야 된다가 43%, 그게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2016년 대비 해가지고는 징병제 유지가 6%포인트나 줄고, 모병제로 가야 된다가 8%포인트 늘었습니다. 이 모병제는 그냥 군인을 이렇게 모집하는 거니까 의무병력이 우리 헌법에 적혀 있는 병역 의무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국가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징병제를 유지를 하면은 그 국가가 기강이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패기만만해지고, 군대 경험이 2, 3년의 군대 경험이 상당히 그 뒤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직에 순응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 맞춰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건전한 국민으로 만드는데 군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징병제와 모병제가 비슷해졌다는 것은 징병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권이 여기에 이게 꽂혀가지고 모병제를 공약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병제를 공약한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러면은 징병제가 폐지되는데 아직 남북 대치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징병제가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것까지 생각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선동꾼에 말리면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병 대상으로 지금 현재 징병 대상은 남성인데 왜 여성은 안 하느냐 하는 여론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징병 대상자로 남성만 해야 된다 47%. 아니다. 남녀 차별하지 않고 다 징병해야 된다 46%나 됩니다. 이거는 요새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페미니즘 논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남성 쪽에서는 좋다 그러면은 여자들도 군대에 가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하여튼 이 우리나라가 순간순간에 이렇게 여론이 역동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장점이기도 하고 또 이걸 잘못 이용하는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선동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의 선동 이것은 살인보다 더 나쁩니다. 감사합니다.